전라북도 익산에서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있는 걸 한 목격자가 발견해서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송아지의 주인이 이 소를 일부러 강에다 내다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강물에 송아지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익산 만경강 상류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아서 119 구조대가 무사히 건져냈는데요. 몸무게 60kg,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된 젖소 숫송아지로 판명됐습니다. 이 송아지는 어쩌다 주인을 잃고 강물에 빠진 신세가 됐을까요?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차량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고 뭐 인적도 드문 곳이고 확인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물에서 건진 송아지를 보호하게 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젖소가 폭락 때문에 낙담한 농민이 일부러 송아지를 내다 버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낙농업계 관계자들은요, 이 수송아지가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젖소 수송아지의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키워봤자 사료값도 안 나온다, 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자,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경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젖소, 즉 얼룩소로 알려진 홀스타인 종입니다.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아서 국내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암송아지냐 수송아지냐에 따라서 대우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송아지가 암컷이면 우유를 생산하는 본래 목적에 맞으니까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컷일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키워서 식용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이를 유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누렁소, 즉 고급 이미지가 강한 한우와는 다르다 보니까 국내 쇠고기인데도 소비자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이 새끼 유구의 가격 지난 10년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2005년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50만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그 후 2008년도에는 20만 원 정도, 반값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만 원, 2012년도에는 4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9,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값이 비싸도 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렴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물량 공세에 밀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기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유구의 소비는 뜸한데 젖소는 계속 새끼를 낳고 이러다 보니 올 초 새끼 유구, 즉 젖소 수송아지의 가격은 1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수송아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축산농가에선 팔지도 못하는 수송아지가 태어나면 처치곤란이 되는 건데요. 분유와 사료까지 먹여서 키우면 오히려 손해가 나니 그냥 굶겨서 폐사시키는 게 낫다고 흉흉한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유구 사용 농가의 손실이 워낙 커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 입식 비용 30만 원, 사료값 250만 원, 여기에다 건초값과 톱밥 가격까지 합하면 인건비를 빼도 들어가는 원가가 3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지 유구 시세는 한 마리당 28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한 마리를 팔면 오히려 5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실정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유구 농가의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낙농가 밀집 지역인 경기도 안성. 송아지 4마리가 막 태어난 이필기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금방 태어난 거는 이렇게 저 탯줄이 안 말랐어요. 송아지들이 이렇게 막 주인한테 막 달라붙네요. 그거는 저기 이제 우유를 달라고 이제 저 엄마인 줄 알고. 암송아지 한 마리에 숫송아지가 3마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젖소로 키울 수 없는 숫송아지들은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를 받고 유구 농가에 팔아왔지만 지금은 판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유구 송아지 값이 10,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공짜로 줘도 가져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운임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지금 10,000원이라는 게 버릴 수도 없고. 근처의 유구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동화된 현대식 축사. 그런데 안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인 김장식 씨는 축사를 고치다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40년 동안 소를 키운 끝에 남은 건 9억 원의 빚과 병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2개월, 23개월씩 길러서 팔으면은 보통 150에서 200씩 까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차라리 먹고 누구는 게 나은 거예요. 진짜 조마조마해져. 항상 저기 축협에서 뭐 차압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너무 불쌍해서. 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수송아지들의 운명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대부분 소고기 하면 한우부터 찾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이용 소고기의 선호도를 종류별로 조사해 봤는데요. 자, 그랬더니 1위는 단연 한우였습니다. 전체의 59.8%가 한우를 선택했는데요. 자, 그런데 2위는 바로 수입고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이나 호주산 같은 수입산 쇠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럼 나머지는 유구를 선택했는데, 단 18.5%만이 유구를 쇠고기 구이용으로 선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사료를 주고 키운 유구가 외국에서 키우고 또 도축을 해서 수입한 이 냉동 고기에도 선호도 면에서 밀렸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유구를 이처럼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구를 안 먹는 이유. 왜 안 먹는지 물어봤더니 소비자들의 절반이 가까운 47.7%가 고기 판매점에서 유구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의 행사가 대부분 한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유구를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다음 32.4%는 유구는 질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이 32.4%에 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라는 게 국내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브닝 뉴스 취재진이 오늘 낮에 한우와 유구를 함께 파는 음식점에 직접 가봤는데요. 소비자들이 한우와 유구를 구별할 수 있는지 재미있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중랑구의 한 고기 전문점. 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식당은 국산 쇠고기만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한우 고기와 유구 고기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한우와 유구, 먹어보면 맛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같은 등심 부위의 생고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한우고 한쪽은 유구예요. 어떻게 구별되시나요? 구별 안 돼요. 모르겠어요. 다 한우 같은데요. 색깔을 봐갖고는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은데 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A가 색깔이 더 좀 예쁜 것 같아서 한우 같은데 잘 구별은 안 돼요. A랑 B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험에서 A가 한우, B가 유구인데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 한우인지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맛을 보고 한우인지 유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고 어떤 게 한우 같고 어떤 게 유구 같은지 한번. 제가 맞춰요? 네, 한번. 모르겠어. 나 맛은 있는데 둘 가지 다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맛은 A가 육즙이 더 많고요. B는 부드러운데 B가 한우일 것 같아요. A가 한우고요, B가 유구거든요. 아, 진짜요? 유구는 젖소고기다. 그래서 질기고 맛이 없다. 이런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식당 측의 설명인데요. 송아지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던 늙은 젖소고기는 따로 있고 유구는 말 그대로 식용으로 사육하는 고기로 한우에 비해서 사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도축 즉시 냉장을 하기 때문에 수입육보다 더 신선하다고 합니다.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지방이 좀 적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라고 봅니다.
네, 유구는 맛이 없다. 자, 이런 인식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축산 농가들의 고민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송아지는 그렇다고 치고 암송아지를 잘 사육해서 젖을 많이 생산해도 정작 우유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판로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보도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0년 전 초등학교 교실,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수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이 고객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전용 우유 경쟁은 한때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천연 DHA 우유다. 마음까지 키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우유 급식 시간. 자, 이제 우유 먹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유를 먹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우유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사람. 우유를 둘러싼 완전식품 논란까지 일면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린이 우유 시장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35%가량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우유가 주된 영양 공급원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이렇게 특화된 어린이 음료 시장이 발달한 것도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렇게 우유 시장은 불경기인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3월 우유 생산량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경기에 소비는 줄어들었는데 정작 원유의 양은 남아돌아서 낙농업가에서는 원유 1kg당 100원만 받고 팔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업계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한유 FTA 영향으로 원유 가공품이 너무나 많이 수입돼서 우리 국내산 원유가 수입품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우리 낙농가들한테는 생산이 약 3%에서 4% 정도 늘어난 경향이 있었고 소비가 3-4% 부진한 경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약된 물량 외에 생산된 물량은 키로당 1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아이스크림과 치즈 같은 유제품의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인해 이 수입산 제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치즈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을 만들 때 국산 원료 대신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입되는 유제품의 양은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 2010년 117만 6천 톤이었던 게 지난해에는 156만 8천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우유 자급률, 그러니까 전체 우유 소비량에서 국산 우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65%에 달하던 우유 자급률이 2012년에는 62.8%로 떨어졌고요. 또 지난해에는 50%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산 유구든 국내산 우유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대책인데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상생하는 길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구는 맛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 오늘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버리시고요. 값도 싸고 또 맛도 있는 국산 쇠고기와 우린 농가에서 생산된 국산 우유부터 소비하는 습관이 그 첫걸음입니다.